안녕하세요. 말 못하는 연애, 말, 못, 연입니다. 오늘은 연애에서 항상 베푸는 역할을 해온 여성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남자친구분에게 엄청 잘해주기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푸는 역할의 여자, 퍼주기만 하는 여자 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그녀들은 남자친구가 피곤해 보이면 맛있는 걸 해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심지어 데이트 비용도 아낌없이 더 많이 냅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집니다.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 서운함마저 들어옵니다. 결국 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라는 허탈감만 남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연애할 때는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퍼주는 연애가 왜 실패하는지, 왜 남자를 떠나가게 하는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착한 여자의 착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교육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자를 잘 챙겨줘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매력적인 이유가 누군가를 잘 챙겨줘서인가요? 아마 대부분 아닐 거예요. 그들만의 확고한 가치관, 독립적인 모습, 자신감 넘치는 태도, 흥미로운 취미나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팬이 연예인에게 거액의 선물을 준다고 해서 연예인이 그걸로 인해 고마움을 느낄지언정 팬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남녀 관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의 불균형과 그 결과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한쪽이 계속 베풀기만 하면 받는 쪽은 점차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왜 저를 떠났을까요? 사랑이 노력이나 희생의 양으로 측정되는 게 아닌데 마치 더 많이 해주면 더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세 번째,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 난 남자친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고 있어. 나는 좋은 여자친구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면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가짜 자존감입니다.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내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물론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은 아니야. 남자들은 이런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진짜 자신감을 가진 여성에게는 더 끌리게 되고 불안에서 비롯된 퍼주는 행동들에는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장기적 관계에서의 지속 가능성. 평생 남자친구나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매력, 성격, 가치관,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부해져요. 결혼 후에도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의 행동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게 기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반대로 끝나는 관계들은 어떤가요? 당신이 예전처럼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당신이 나를 위해 뭘 안 해줘서, 이런 이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받는 여자에서 선택하는 여자로. 많은 여성들이 연애에서 선택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를 선택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여성들은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도 상대방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오직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죠. 여섯 번째,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 건강한 연애는 일방적인 베품이 아니라 상호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관계예요. 당신이 상대방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꼭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과의 대화, 당신의 관점과 가치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래 사귄 커플들에게 상대방의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 이 사람과 대화하면 새로운 걸 배워.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가치들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개발의 진정한 의미.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의 자기 개발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이런 성장은 연애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설사 그 관계가 끝나더라도 당신 자신에게 남는 자산이 됩니다. 반면 뭔가를 해주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 관계가 끝나면 허무함만 남게 되죠.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투자했는데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많이 해줘서 기억에 남나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특별한 느낌,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인가요? 답은 분명할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더 지적인 사람, 더 유머러스한 사람, 더 독립적인 사람, 더 열정적인 사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도한 베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는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상대방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퍼주는 연애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말 못하는 연애, 말, 못, 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